안녕하세요. 상회의 프로 워킹맘 시즌2 테이블톡 맘대로 키워 두 번째 에피소드가 시작이 됩니다. 가끔 하늘에 봐 스카이엔 진짜 스카이 없다. 이런 테마를 달았어요. 매주 월요일 5편에 나눠서 지금부터 방송 시작됩니다. 제가 이제 대학에 들어갈 때 이제 여러 대학을 이제 쓰잖아요. 네. 여러 대학을 이제 썼는데 그 중에 이제 합격 그 편지를 받은 대학 중에 하나가 예일이었었어요. 아, 예일 말로만 네. 듣던 그 예일. 예, 말로만 듣던 그 예일입니다. 예, 그 안 가셨어요? 근데 약간 예일을? 부럽네요. 예일 안 가신 거예요, 지금? 아, 예일은 부럽다. 네. 네, 이게 부러워. 정말 공부를 너무 잘해서 예일이라기보다 네. 저는 공대잖아요. 네. 예, 이 아이비 쪽에서 특히 하버드, 예일 같은 전통적인 강호들은 공대가 별로 세지가 않습니다. 네, 물론 그래도 요게 기본적인 건 포인트군요. 있지만 네. 예, 그렇게 세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사실은 가고 싶었던 게 아까 말씀드린 탑5 안에 들어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탑5에 들어가는 컴퓨터로 주립대를 선택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절대 후회가 없었어요. 그럼 미국에서는 먹힌 얘기예요. 한국 사람들 잘 뭘 모르니까 그렇죠. 예일대를 더 좋다고 할 수 있을 수도 있어. 다른 네네네. 사람 뭐 되죠? 그럴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한국에서는 예일대 갑니다. 네, 네. 예일대 갑니다. 주립대를 네. 한국 같은 선택을 예일대야. 같이 그럼. 예, 제 선택이 옳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었는데 졸업을 할 때가 됐어요. 네. 그러니까 드디어. 제가 졸업할 때는 아니고 3학년 때였어요. 네. 이제 선배들이 졸업을 하려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 과의 선배가 마이크로소프트에 이제 최종 면접을 이제 갔는데 아, 좋은 거 많이 나옵니다, 오늘. 네, 그래갖고 이제 저희 과 선배하고 또 그 MIT 출신의 학생하고 또 이제 펜실바니아 대학이라는 네. 곳에 학생하고 셋이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펜실바니아 대학은 경영학과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지만 공대는 거의 아무도 모르는 학교죠. 아, 그렇구나. 네. 근데 이 친구가 붙었어요. 오히려 끝에. 네. 왜냐하면 아주 경영학과 정말 유명한 펜실바니아 대학의 출신들이 네. 대부분의 경영진을 다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하나의 선배들- 동문파원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어렸을 때는 후회를 안 하는데 요즘에는 차라리 예일 갈 걸 그랬다는 이 후회가. 아, 이 얘기 뭐죠? 네. 자, 얘기 물거리 이상한 대로 네, 지금 아니, 돌리고 계시네요. 더군다나 이 타이틀도 있고 네. 이제 이런 게 있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사실 이러면 안 되는데 저도 이러면 안 손물이 돼가는 되는데. 게 그렇죠. 이 교수님들 사이에서도 보면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이제 어떤 분이 모 대학을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박사를 서울대에서 따셨어요. 그래갖고 이제 서울대 출신의 교수님한테 가갖고 선배님 했을 때 네. 내가 왜 네 선배야? 너 학부 어디 나왔잖아. 아, 이런 학부 소리 하시는 따지는 분들이 대학이구나. 꽤 있어요 생각보다. 저는 지금- 많다고 생각해요. 네네네. 꽤 계시고. 네. 근데 저 같은 경우 이제 소개를 시켜주실 때, 네. 아, 얘 미국에서 어느 학교 나왔어 하면서 소개를 시켜주세요. 아, 그래야 얘기가 좀 먹히. 네, 왜냐하면 예일보다 예일은 모르시죠. 예, 아셨으면 바보라 그러셨겠죠. 네. 그래서 이분들이 소개를 할 때 그러니까 이 친구는 공부를 잘했어라는 걸 강조를 하고 싶어하는 그런 게 있으니까 내가 예일을 나왔으면은 교수님들이 날 업고 다니지 않으셨을까? 어땠을까? 뭐 이제 이런 거. 굉장히 그런 솔직한 생각이 사실은 고백이세요. 예, 있기는 있어요. 없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 아닌가요? 네. 실은 그 저희 학원가에서도 이제 그걸 저희 이제 뭐 예를 들어 지방에 있는 네. 어떤 데서 공부를 잘하신 분이죠. 네. 학원 선생님이. 학원 선생님을 하게 된 거예요. 네. 근데 실제로 학원 선생을 하게 되면 실은 첫 번째 그 본인의 얼굴을 이제 아이들한테 데뷔를 시키려면 네. 아까 말씀드린 스카이의 어떤 과를 졸업 아. 이게 실은 데뷔 첫 번째 조건이거든요. 전단지에 일단 뿌려도.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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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음. 뭐 여러 가지 노력을 거쳐서 대부분이 이제 저희가 말하는 걸로는 학적 세탁 혹은 이제 심지어 저희가 이제 학적 세척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아, 오늘 여러 개, 이것도 걸리겠습니다. 예, 다음번에, 예. 그러니까 사실 저는 오늘 교수님 말씀이 약간 우울했던 게 뭐냐면 네. 그 방금 이제 봉전 말씀하신 신분 세척을 저희는 어떻게 하냐면요. 네. 아, 요 세계에서, 네. 코칭 네, 세계에서. 우리 그러니까 코칭 세계는 아니고요. 이건 네.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우회를 합니다. 사실. 왜냐면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친구 중에 우리나라 스카이, 네. 우리나라 스카이의 이제 의치대 쪽인데요. 석박사 통합 과정을 하고 있는 친구가 있어요. 네. 근데 그 친구가 학부를 어디서 했냐면 네. 피지 국립대. 거기는 의대 들어가기가 정말 쉽고요. 졸업도 쉬워요. 아. 네. 근데 중요한 건 그 친구가 거길 나와서 뉴질랜드에서 이제 인턴 2년을 했어요. 네. 근데 그 경력을 가지고 우리나라 S대 석박 통합 과정을 들어간 합격을 한 거군요. 거죠. 아, 아. 네, 레퍼런스 받고 다 한 거죠. 네. 그래서 사실은 그 친구가
내가 왜 네 선배야 할 수 있겠네요라는 생각이 전 지금 들었어요. 그럴 수도 예, 있겠네요. 그런 생각. 모두가 그렇게- 그러시진 않아요. 사실. 그렇죠. 네. 아까 좀 흥분했습니다. 왜냐면 제가 그렇게 해서 이번에 원서를 네. 2명을 썼거든요. 네. 계속 하고 계시는군요, 코치를. 어쨌든 뭐 굉장히 좋은 정보고요. 네. 네. 좋은 정보예요. 그럼요. 그럼요. 제가 그럼요. 여기니까 이거를 까는 거예요. 솔직하게. 이거 아신다는 영업 얘기니까 비밀. 영업 비밀이잖아요. 그리고 진짜 또 하나는 네. 중국은 공산당이잖아요. 네. 공산당은 아직까지도요. 명문대가 거기는 목숨 걸고 가야 돼요. 왜냐하면 공산 북경 청와대 막 이런 거. 목숨 걸고 가야 돼요. 그래요? 아이가 하나죠. 네. 아이의 엄마 아빠 있죠. 네. 엄마 아빠의 또 엄마 아빠 이렇게 계시죠. 그렇죠. 그럼 아이 하나당 6명의 어른이 걔를 보고 몰빵을 해요. 다 투자한다는 얘기는. 그렇죠. 왜냐면 어르신들 돌아가시면 네. 그거 어떡할 거야. 집 전문 용어. 어떡할 네. 거야. 예, 예. 딱 물려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아직까지 중국은요. 딱 공산당에 몰빵을 하면 걔는 그냥 10년은 쭉 20년 쭉 가는 있으니까. 거죠. 그렇죠. 아니 우리 방송을 들으시고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그 코칭하시는 분 누구야 소개해줘 네. 이런 문의가 들어온다면 우리가 이 팟캐스트를 잘하고 있는 건지 못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잘하고 있는 거죠. 잘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아니잖아요 지금. 근데 오늘 영업이 좀 되실 것 같아요. 아니, 지금- 네, 스카이캐슬부터 아니 지금 시작해가지고. 좋은 얘기 하자고 모였는데. 자, 또 하나. 제가 또 긴급 하나. 자, 지금 네, 여러분. 우리나라는 네. 우리나라는 장학금을 받는 학생 하면 어떤 개념이 있으세요? 장학금 받는 학생? 잠깐만 공부 잘하는 학생. 그렇죠. 네. 네. 집안이 그게 어렵다? 집안이 어렵다. 그렇죠. 어쨌든 뭐 네. 학점이 좋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것도 학부에서는 사실 좀 어렵잖아요. 국가장학금 빼고. 네. 예. 이거 내가 풀어. 그래, 진짜 오늘 영업 기밀이야. 이거 풀어 내가. 자, 2018년 왜냐면 네. 제 친구 중에 공산당에 있어요. 네네 중국에. 네. 중국인이시죠? 네네, 당연하죠. 안 그러면 큰일 납니다. 네, 그리고 현직 교수예요. 네네. 현직 교수다 보니 이제 정보가 이렇게 들어오는데 2018년도 올해 네. 1월에 공산당에서 한국에다가 학사 장학금을 풀었어요. 네. 그 전까지는 석사하고 박사 과정만 장학금을 풀었거든요. 그리고 다른 나라들은 이미 학사의 장학금이 다 풀렸었어요. 네. 근데 그 장학금이라는 게 공부를 잘하는 게 받는 게 아니라 외국인이면 줘요. 그냥 쉽게. 네, 쉽게. 그리고 외국인이기 때문에 같은 대학에 들어가도 정말 자격 조건 너무너무 완화돼서. 그래서 다 외국을 보내나? 그리고 이런 중요한 건 생각이, 돈이 네. 안 들잖아요. 그렇죠. 중국 정부에서 4년 학비 다 주죠. 그다음에 기숙사비 다 주죠. 거기에 플러스 학부생인데 연구비, 무슨 학부생이 연구할 게 뭐가 있다고 연구비가 나와. 연구비도 줘요? 그래서 중요한 건 우리가 대도시는 연구비가 이제 우리나라 돈으로 한 학사는 50만 원, 석사 60, 박사 한 70 정도가 나와요. 네. 근데 조금 외곽을 가면 한 달에 생활비 10만 원이면 떡치거든요. 네. 다 쓸 수 있는. 그쵸, 나머지 돈 애들 아주 거친 발언이었어요. 네. 오늘 괜찮습니다. 전문 용어 많이 들었어요. 네, 몰빵 떡치고 그걸 모아서 애들이 방학 때 영어권으로 또 이제 여행을 갔다 와요. 이런 조건이라면 지금 여기서 대학 보내야 되는 우리 김미철 원장님. 저는 들으면서 네. 굉장히 흐름을 끊는 이야기일 수 있지만 저는 생각이 안 많이 보내시겠어요? 다릅니다. 저는 그런 것이 제 삶에 물론 제가 너무 순진할 수도 있고요. 저는 되게 좀 그 교수님과 같이 약간 우리가 전 약간 좀 이상주의적인 생각. 아빠들이라 그러신 거 아닐까 싶은 생각도 아니, 들어요. 제가 그렇게 자랐기 때문에 네. 물론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지금도 그게 먹힐지는 잘은 모르겠지만 저는 약간 어떤 생각이 있냐면 약간 순수하고 좀 이렇게 인격적으로 이쪽을 무게를 많이 두는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 시대의 큰 흐름에 별로 안 휩쓸리고 싶어하고 조금 소박하지만 그냥 내 행복과 내 삶을 찾아가는 내 걸 찾아가는 것을 더 아마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이게 세태고 중요한 거고 귀담아 듣고 참고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제가 솔깃해서 이렇게 하는 마음은 그러니까 아빠니까요. 없어요. 아빠들은 항상 별로 안 근데 솔깃하신 것 꼭 그게 같아요. 아빠라고 막 네. 그런 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 흑수저 안 해보셨죠? 저 흑수저예요. 지금 뭐 서로 흑수저. 실은 그 아까 완전 말씀하신 흑수저예요. 반갑습니다. 방금 흑수저 인사. 흑수저 엄마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중국 장학금 같은 거는 지금 근저에 깔려 있는 배경이 약간 다르기 때문에 실은 중국에도 있고 일본에도 있어요. 네, 그런 일본도 게, 굉장히 예. 많아요. 일본도 우리나라의 뭐 일본 공대, 네, 그리고 일본 사립대 장학금이 굉장히 한국 학생들한테 열려 있거든요. 네. 그 근저에 깔려 있는 저는 배경 생각이 와서
공부시켜 줄 테니 우리 쪽 사람이 되라라는 동북아 삼국 간의 이상한 관계 때문에 공자학교 같은 느낌이네요. 네. 공자장학. 그러니까 실은 뭐 중국에서 한국 애들한테 장학금 많이 주는 거죠. 와서 배우고 중국어도 할 줄 알게 되고 그 나중에 중국을 위해서 일해라 네 나라에서. 그게 뭐 사실 이런 시진핑이 거죠. 1차 교육개혁이 왜 10년 전에 네. 이루어졌는데요. 10년 동안은 우리 그 중국이 자기네 돈 쓰면서 자기네 나라를 알리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올해 이제 시진핑 교육개혁 2개년으로 들어가면서 바뀐 게 뭐냐면 장학금을 더 높였어요. 네. 더 높인 대신에 뭐냐면 아무나 이제 안 받아요. 그럼 좀 가리기 시작을 했다. 살짝 가리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입시하는 거에 10분의 1만 해도 중국 대학 갈 수 있다. 한다니까요. 근데 전 지금 말씀드리니까 이 생각해요. 너무 우리나라 입시가 힘든 거죠. 너무 힘들어요. 왜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지? 같은 조건이라면 뭐 우리나라에서 자기가 원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원하는 분야에서 명문대까지 됐어. 제일 좋은 얘기겠죠. 근데 그렇지 네. 않은데 너무 힘든데 이렇게라도 해야만 될 것처럼 우리나라가 너무 입시가 힘드니까. 그래서 그런 방법 생각하는 거 근데 아닌가? 금방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에 장학금 아무리 많이 주고 네. 일본 공대들에서 장학금 아무리 줘도 네. 그래도 한국에서 그 거기를 선택하는 아이들의 수요가 굉장히 떨어지는 이유가 네. 똑같거든요. 거기를 지나갈 때도 한국 학부모들은 중국을 갈 때도 북경대나 청와대를 보내야지. 거기도 명문대. 네, 중경대를 보내지는 않는다는 그런 거죠. 마음은 네, 똑같다는 네, 거죠. 일본을 갈 때도 아들내미나 딸내미가 동경제대나 경성대, 뭐 경도대죠. 동경대나 경도대 와세다가 되면 박수를 치는데 네. 뭐 이제 그 밑에 대학들이 되면 왜 거기를 가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 지금 갈 바에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명문대 신드롬에서 우리가 정말 부러운 건 저는 이런 건 명문대를 갈 만하겠다. 제가 하버드 취재 갔을 때 학생들한테 물어봤거든요. 넌 하버드 와서 제일 좋은 게 뭐야라고 했더니 굉장히 의외였어요. 아까 우리가 말한 것처럼 한국 사회 같으면 서울대 나오면 선배가 많아. 성공한 선배가 있어? 나한테 도움이 돼. 또는 학교 간판이 좋아서 내가 하는 일이 좋아. 이럴 수 있는데 저는 하버드 애들한테 물어보고 깜짝 놀란 게 아이들이 저한테 그렇게 대답했거든요. 가끔 특강이 열려서 가보면 오바마가 와 있고 가끔 특강이 열려서 가보면 빌 게이츠를 만난다. 더 많은 기회로 나갈 수 있는 관문이 되는 것이 좋은 학교다. 이거는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하고는 좀 다른 부분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우린 그런 생각 안 하잖아요. 대학 가면 공부 안 하는 거 다 똑같은 거 아닌가요? 아니 저는 거기에 살짝 반론을 제기하는 네. 게 그 부분이 맞긴 맞아요. 네. 실제로 정말 유명한 분들을 많이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아요. 그리고 네. 그게 어떻게 보면 학교의 브랜드 파워고요. 근데 아까 우리랑은 다른 생각을 한다라 그러셨는데요. 사실 네. 우리보다 혈연, 지연, 학연이 더 강한 곳이 미국입니다. 그래요? 강력하죠. 네. 아주. 미국이 안 그런 것 강력한데요. 같으면서 더 그래요? 제가 아직도 네. 우리 학생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거기도 그런 게 있어요, 혈연, 미국에도? 지역, 학연이 미국은 훨씬 심하다. 얼마나 심하냐면은 네. 내가 대학에 들어갔더니 제일 처음에 신입생들 쫙 모아놓고선 동문회장이라는 분이 오셔서 네. 제일 처음에 했던 연설이 뭐냐면은 자, 제군들이 어떤 학교에 입학한지 아십니까? 전 세계 모든 대도시에서 미국 적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의 가장 대도시 번화가에서 우리 학교 교가를 부르면은 누군가 나와서 그래 후배 무슨 일인가 해서 이야, 엄청난 비유네요. 저 일이 하고 싶습니다 하면 따라오게라고 할 수 있는 학교에 온 거다라고 소리를 했어요. 이야, 그게 미국이에요. 훨씬 한국에서 그런 소리 했으면 이거 신문 이야, 납니다. 신문 나죠. 9시 뉴스에 어디 갑질이야. 나와가지고 이 그럴 수 적폐 있죠. 덩어리 이거 되면서 큰일 그렇죠, 납니다. 그렇죠. 아, 미국이 오히려 그런 게 더 강하다. 그럼요. 우리나라도 수시의 전형들이 있잖아요. 네. 수시의 내신 전형, 학생부 교과라고 하죠. 그리고 학생부 종합 전형, 활동 네. 전형이죠. 그리고 논술 전형, 그리고 이제 실은 사람들이 잘 생각하지 않은 전형 중에 실은 가정 형편 전형이 있어요. 가정 형편을 봐서. 뭐 이제 유포미즘을 쓰는 거죠. 완곡어법을 써서 이제 여러 가지 표현을 하는 거죠. 기회균 등이라는 표현을 네. 쓰기도 하고, 그렇죠. 네, 사회적 배려 배려. 대상자라고 네. 쓰기도 하고, 차상위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여러 가지 표현을 쓰지만 어쨌든 경제적 형편에 따라서 배려하는 거죠. 네. 근데 실은 미국 대학에는 혈연 전형이 있어요. 혈연 전형이요? 그럼 할아버지가 다니면 네가 네, 들을 수 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요즘에 하버드 가는 경우가 굉장히 예전보다 힘들어졌는데 네. 저희 세대만 해도 엄마 아빠가 둘 다 하버드를 졸업했으면 아이는 거의 75% 하버드 합격생이나 다름없는. 실제 학교 입학 원서에요. 네. 우리 가족 중에서 우리 학교 출신이 있냐 해서 이름하고 학번하고 쓰는 게 있습니다. 쓰도록. 네, 있어요. 오, 우리 같은 역차별이라고 난리 나겠네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가 다 예의를 나왔으면 아이는 그냥 예의를 합격이거든요. 네. 이거 심한 계급주의인데요. 네. 이야.
이건 정말 근데 놀라운데요. 요즘은 하버드도 워낙에 졸업생들이 많아져서 그게 한 4대1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 워낙 하버드 나온 사람이 많아서 네. 그 안에서도 4대1. 네. 그러면 역시 미국도 명문대학에 대한 그런 게 좀 있단 얘기잖아요. 있죠. 있죠. 당연히 있죠. 거기서 사람 사는데. 그렇지죠. 네. 그러면 왜 걔네들도 명문대 가고 싶어 할 거예요? 결국 그런 아이들의 뭐 인정해 주는 거? 상위에서 있는 아이들에 대한 거? 그런 거겠죠? 다를 바가 뭐 없는 그런 여러 거겠죠?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제 가장 실은 미국 같은 나라들에서 보면 그 상속을 할 때 네. 1차 상속은 교육 상속을 시키거든요. 음. 나 여기 나왔고 성공했으니 너도 여기 가라. 그렇게 얘기한다. 네. 아 실은 뭐 그네들은 이름도 똑같이 쓰잖아요. 네. 네. 아버지 아버지하고, 아버지 이름이 김동영, 어. 아들 이름도 김동영, 맞아요. 손자 이름도 김동영. 그렇죠. 맞아요. 네. 심지어는 뭐 혹시 그 아시나요? 같은 이름을 써서 16대까지 똑같이 내려간 경우도 있죠. 그래요? 네. 어허. 루이 16세잖아요. 그러네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태종 1세, 태종 2세, 태종 3세. 그러니까 24세. 태정, 태세, 문단세가 아니고 태태태태태태태. 네. 그러네요. 이렇게까지 가는 거죠. 네. 그걸 없애고자 한 나라도 있어요. 그걸 없애고자 한 대표적인 나라가 실은 프랑스죠. 네. 그래서 예전에 프랑스에서 좋은 대학 하면 저희가 소르본이라는 말을 많이 했는데 네. 그걸 다 없애고 이제 일대학, 전부 다 정치. 파리 대학이에요. 그렇죠. 1대학, 2대학. 네. 근데 여전히 프랑스도 아직은 파리 1대학을 가고 싶어 하죠. 맞습니다. 몇 대학이냐에 따라서 그렇죠. 그러면 사람의 욕심이란 참 우리가 지금 아예 명문대 막 행복 막 관계 있게 해서 하면서도 기왕이면 명문대 가겠다는 인간의 본능은 다 똑같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사라질 리는 없고 사라지지 않는 한 아이들은 늘 거길 바라봐야 돼서 힘들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부모가 포기해야 애들이 행복해지나요? 한 세대가 완전히 포기를 해야 되는데 네. 그게 참 어렵죠. 아까 교수님 말씀대로 저도 처음에 미국 대학을 선택을 할 때 컨퍼런스북을 봤어요. 네. 그래서 실은 저희 대학이 그 당시에 제가 나왔던 대학이 그 당시에 어쨌든 5위 안에 들었던 그 과에서 그래서 제가 그 학교를 선택을 했고 거기를 갔는데 저희 아버님의 경우는 그런 대학이 있다는 자체도 이제 모르신 거죠. 그렇지. 맨날 들어요. 우리가 하버드, 네. 뭐 브라운 알고 있는 그런. 네.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한테는 실은 하버드와 프린스턴 이외에는 대학이 아니에요. 네, 대학이 아닌 거죠. 그래서 저한테 하신 말씀이 거기라도 어떻게 들어갔으니 졸업은 해라. 거기라도 그런 표현으로. 네. 아버지 실은 제가 이게 대학이 이렇고 설명, 알았어. 설명은 각서를 하고 길게 말 안 해도 돼. 왠지 위로받는. 네, 그렇죠. 네. 이 마음은 부모 세대가 그걸로 받은 트라우마 때문에 사실 명문대를 주장하게 된 게 아닐까. 저는 지금 아이들이 좀 더 각자의 대학에서 행복해질 수 있다면 세대가 바뀌면서 조금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부모도 과히 달라졌다는 생각이 사실 안 드는 거예요. 왜 지금 젊은 부모들이 30, 40대 부모들이 더하죠. 40, 50대 부모들이 왜 더해질까요? 그러니까요. 행복과 비례질 수가 없는데도 더해지니까 아이들은 명문대 가지 못하면 좌절의식을 갖게 되잖아요. 일단은 좀 꺾였다? 아까 소장님 말씀처럼 이 진짜 한 세대가 걸러져야지 돼요. 근데 그 한 세대가 걸러진다는 게 세대가 지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미국의 명문대 신드롬이 대공황 이후로 나왔었거든요. 왜냐하면 대공황이 생겼을 때 블루 컬러랑 화이트 컬러의 계층이 확실하게 나눠졌었고 예. 야 우리도 공부 좀 더 해서 화이트 컬러가 될 거리라는 게 셌기 때문에 이게 됐었던 거거든요. 우리도 대공황 지난 거 아니에요? 우리 여러 번 겪었잖아요. 97년도. 아니 근데 네. 미국의 대공황은 정말 오래전이죠. 엄청, 네. 호랑이가 담배 피고 있을 때 한국에서. 네. 근데 그 세대가 지나오면서 아들한테 대물림을 했고 대물림을 해서 아직까지 오는 거예요. 하다못해 미국은 이 명문대에 대해서 어렸을 때부터 그 세뇌를 하는 집들도 많아요. 어허. 미국 집안 중에서 야 네가 저 학교를 가는 것과 일반 주립대를 가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느냐. 혹시 알아? 너 일반 주립대에 가면은 그냥 아무 학교 안에서 학교 열심히 다니면 받을 수 있는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 널 가르치는데 너 저 학교에 가면은 노벨상 후보가 너 가르친다. 어허. 그럼 애들은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와, 난 저 학교를 가야 되는구나라는 게 딱 굳어져 있는 경우도 많아요, 사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한국 엄마들 유난하다. 네. 한국만 스카이 유난하다라고 비난받을 이유는 아닌 아니죠. 거네요. 그건 아닌 것 그건 같아요. 아닌 거죠. 신드롬이 아니, 싸커맘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온 건데요? 헬로토가 나온 건데요? 미국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렇죠. 문제는 한국이 야. 유독 심한 게 네. 한국은 이 모든 게 다 평준화가 되기 때문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런다. 미국은 사실 정말 일부만 그런다. 일부만 이런 그런다. 차이인 거죠. 요거 한번 확인해 볼게요. 우리 지금 촬영하는데 에릭 잠깐 일로 한번 와 보실래요?
자, 이혜릭 씨 미국에서 들어오시죠. 온 이혜릭 씨가 이혜릭 씨의 말을 우리 저 김도영 선생님께서 영어를 전공하셨기 때문에 영어로 좀 해석을 해주실 거라고 믿으며 이혜릭 네. 씨에게 한번 이제 물어보겠습니다. 솔직하게 한국어가 짧기 때문에 영어로 그냥 네, 뭐 얘기해 주시면. 섞어서 하셔도 되고. 네. 오케이. 네. Sounds good. 자, 다음 이어지는 이야기는 다음 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